찜질방의 뜨거운 공기가 피부를 적시던 그날, 민지가 갑자기 내 입술에 입을 맞췄다. 주변의 이상한 시선들을 피하기 위한 장난처럼 보였지만 그 순간 내 심장은 멈춘 듯 했다. 그 키스는 단순한 친구의 장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안에서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을 폭발시켰고 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김지은, 25살의 평범한 서울 여자였다. 대학을 졸업한 후 대기업에서 마케팅팀 직원으로 일하며 안정된 삶을 추구했다. 부모님은 항상 나를 자랑스러워하셨다. 지은아, 내가 우리 집안의 희망이야. 아버지의 그 말은 나를 짓누르는 무게였다. 하지만 내 안에 숨겨진 비밀은 점점 커져갔다. 고등학교 때부터 여자친구들에게 느껴지는 이상한 끌림, 남자친구와의 데이트에서 느껴지는 공허함. 나는 그것을 무시하려 애썼다. 사회가, 가족이 기대하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었다. 민지는 내 대학 동기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25살, 스포츠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그녀는 항상 밝고 활동적이었다. 짧은 머리와 날카로운 눈매, 건강한 피부가 그녀의 매력을 더했다. 우리는 함께 찜질방을 가는 걸 즐겼다. 그곳에서 우리는 속내를 털어놓곤 했다. 지은아, 너 왜 요즘 남자친구 안 사귀어? 소개팅 해줄까? 민지의 장난기 어린 말에 나는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찜질방 안, 우리는 평소처럼 수다를 떨고 있었다. 갑자기 민지가 주위를 둘러보며 속삭였다. 저기, 저 아저씨들 우리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장난으로 키스할까? 그럼 피할 거야.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는 장난스럽게 내 뺨을 잡고 입을 맞췄다. 그 순간 세상이 정지된 듯 했다. 부드러운 그녀의 입술, 따뜻한 숨결. 내 몸이 떨렸다. 키스가 끝난 후 민지는 웃으며 미안, 장난이었어 라고 했지만 내 눈에는 그녀의 얼굴이 달라 보였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불을 켜지 않고 침대에 누웠다. 그 키스가 왜 그렇게 충격적이었을까? 민지는 스트레이트였다. 그녀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항상 이성애자다운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나는 그 키스를 잊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출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서울의 바쁜 거리, 모두가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들. 나 혼자만 이상한 기분이었다. 회사에서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어제 장난 고마워. 재미있었어. 하지만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점심시간, 카페에서 민지를 만났다. 그녀는 평소처럼 밝았다. 지은아, 어제 미안했어. 그냥 재미로 한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다. 왜 그녀의 눈빛이 오늘따라 다르게 느껴질까? 우리는 대화를 이어갔지만 내 마음은 이미 변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부모님과 저녁을 먹었다. 어머니가 물었다. 지은아, 요즘 연애는 어때? 좋은 사람 없어. 나는 웃으며 자지교우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며칠 후, 민지와 다시 찜질방을 갔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그녀가 지은아, 너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다. 나는 망설이다 털어놓았다. 민지야, 나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녀의 눈이 커졌다. 침묵이 흘렀다. 민지는 천천히 말했다. 지은아, 그럴 수 있지? 나도. 솔직히 말할게. 나도 내가 좋아. 그 말은 또 다른 충격이었다. 민지는 스트레이트가 아니었다. 그녀는 나도 고민했어. 하지만 내가 있어서 용기 낼 수 있었어. 라고 속삭였다.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시작됐다. 비밀스러운 만남, 손을 잡는 순간의 떨림. 하지만 곧 현실이 다가왔다. 민지의 부모님은 보수적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다니 그건 병이야 라고 소리치곤 했다.
민지는 그것을 숨기며 살았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었다. 첫 데이트는 한강공원에서였다. 밤바람이 불어오는 그곳에서 우리는 손을 잡았다. 민지야, 이게 맞는 걸까? 내가 물었다. 그녀는 맞아. 우리 사랑이잖아 왜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지의 전 남자친구가 나타났다. 그는 민지, 너 미쳤어. 여자랑 이라고 소리쳤다. 우리는 도망쳤지만 그 사건은 우리의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점점 우리의 만남은 조심스러워졌다. 회사 동료들의 수군거림, 친구들의 이상한 시선. 나는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왜 나일까? 왜 이런 감정이 생겼을까? 내 안에 갈등이 커졌다. 민지는 강했다. 지은아, 우리는 잘못된 게 아니야. 사회가 잘못된 거지. 하지만 나는 약했다. 가족에게 들킬까 봐 두려웠다. 어느 날 어머니가 내 방을 청소하다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 안에 민지에 대한 감정이 적혀 있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아,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울면서 고백했다. 엄마, 나 민지 좋아해. 어머니는 충격받아 쓰러질 뻔했다. 그런 건 안 돼. 내가 왜 그래?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아버지는 치료받아라 라고 소리쳤다.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지야, 우리 그만할까? 그녀는 잔돼. 포기하지 마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두려웠다. 선택의 기로에 섰다. 사랑인가, 가족인가. 그날 밤, 나는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미안해. 나 못할 것 같아. 하지만 보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를 만나기로 했다. 다음 날,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민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지은아, 왜 그래? 가족 때문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알았어. 아버지는 더 화나셨어.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나도 부모님께 말씀드렸어. 반대가 심해. 우리의 사랑은 이제 가족의 벽에 부딪혔다. 민지의 집안은 전통적이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전업주부. 그들은 딸이 정상적인 결혼을 하길 바랐다. 민지야, 내가 왜 그래?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지. 어머니의 말에 민지는 반항했다. 엄마,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나의 집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는 내가 그런 식이면 집에서 나가 라고 위협했다. 나는 회사에서조차 집중할 수 없었다. 동료들이 지은 씨, 요즘 왜 그래? 연애 문제? 라고 물으면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 LGBT에 대한 편견. 서울의 거리에서 손을 잡는 커플들을 볼 때마다 부러웠다. 민지와 나는 비밀리에 만나기로 했다. 주말에 교회로 나가 산책하거나 작은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 순간들은 행복했다. 지은아, 너 없인 못 살아. 민지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민지의 전 남자친구가 소문을 퍼뜨렸다. 민지가 레즈비언이래. 회사 동료들이 수군거렸다. 민지는 스트레스로 병원에 갔다. 우울증 초기야. 의사의 말에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내 탓이야. 하지만 민지는 잔이야. 우리 탓이 아니야. 사회 탓이지 라고 말했다. 우리는 더 강해지기로 했다. 하지만 곧 큰 시련이 왔다. 어느 날 민지의 아버지가 우리를 찾아왔다. 그는 카페에서 우리를 보고 소리쳤다. 민지야, 집으로 와. 이 여자랑 뭐 하는 거야? 민지는 떨면서 대답했다. 아빠, 지은이를 사랑해요. 아버지는 분노했다. 그런 사랑은 없어. 당장 헤어져. 그는 민지를 끌고 갔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날 밤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은아, 아빠가 핸드폰 압수했어. 몰래 전화하는 거야? 미안해, 나는 울었다. 민지야, 어떻게 해? 그녀는 기다려. 내가 설득할게요. 하지만 다음 날 민지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왔다. 지은 씨, 제발 민지 좀 놔줘. 내가 그러면 민지가 망해. 나는 충격받았다. 아주머니, 저희 사랑해요. 그녀는 사랑. 그건 착각이야.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어. 라고 말했다. 그 말은 내 가슴을 찔렀다. 가족의 압력, 사회의 편견. 나는 선택해야 했다. 민지를 포기할까? 아니면 싸울까? 며칠 후, 우리는 다시 만났다. 민지는 야위어 있었다. 지은아, 나 해외로 유학 갈까 봐. 부모님이 강요해. 나는 안 돼. 나 혼자 어떻게 해?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민지는 그게 우리를 위한 길일지도 몰라. 라고 말했다. 우리의 관계는 위기에 처했다. 회사에서 나는 승진 기회를 놓쳤다. 상사가 지은 씨, 요즘 집중이 안 돼 보이네. 라고 했다. 집에서는 부모님의 냉대. 내가 정신 차릴 때까지 말 안 할게. 아버지의 말에 나는 고립됐다. 친구들도 멀어졌다. 지은아, 너 레즈비언이야? 이상해. 그런 말들이 상처였다. 민지와 나는 마지막 만남을 가졌다. 지은아, 헤어지자. 나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거 싫어. 민지의 말에 나는 울었다. 안 돼, 사랑해. 하지만 그녀는 떠났다. 그날 나는 집으로 돌아와 일기장에 썼다. 왜 사랑이 죄가 될까?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며칠 후 민지가 돌아왔다. 지은아, 못 참겠어. 부모님께 반항할게. 그녀의 결정은 용감했다. 우리는 함께 싸우기로 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민지의 부모님은 그녀를 집에서 쫓아냈다. 내 맘대로 살아. 아버지의 말. 민지는 내 집 근처 원룸으로 이사왔다. 우리는 함께 살기로 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 직장의 압력. 나는 퇴사를 고민했다. 새로운 시작을 하자 민지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새로운 삶은 쉽지 않았다. 민지는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했다. 나는 회사에서 버텼다. 하지만 소문이 퍼졌다. 상사가 지은 씨, 사생활이 문란하다고 들었네. 라고 했다. 나는 부정했지만 승진은 물 건너갔다. 사회의 편견은 우리의 발목을 잡았다. 민지와 나는 LGBT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서울의 작은 모임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용감한 커플 처음 봐. 누군가의 말에 위로를 받았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갈등이 있었다. 일부는 공개적으로 사는 건 위험해라고 조언했다. 어느 날 민지의 전 친구가 배신했다. 그녀는 우리의 사진을 SNS에 올렸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라는 캡션과 함께. 댓글은 악플로 가득했다. 역겹다, 치료받아라. 민지는 충격으로 쓰러졌다.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민지야, 괜찮아. 의사는 스트레스성 쇼크야 라고 했다.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내가 더 강했어야 했어. 민지는 깨어나서 말했다. 지은아, 우리 포기하지 마. 이게 우리의 싸움. 하지만 그 사건은 우리의 관계에 균열을 냈다. 가족의 압력은 계속됐다. 내 어머니가 지은아, 제발 돌아와. 민지랑 헤어지면 용서할게라고 울면서 말했다. 나는 흔들렸다. 엄마, 사랑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 사랑은 잘못됐어. 라고 소리쳤다. 아버지는 더 단호했다. 내가 그러면 유산 안 줄게. 민지의 상황은 더 나빴다. 아버지가 그녀의 계좌를 동결시켰다. 돈 없이 살아봐. 우리는 생활고에 시달렸다. 민지는 지은아, 미안해. 나 때문에 라고 했다. 나는 잔이야.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사회적 압력도 컸다. 서울의 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사람들이 쳐다봤다. 저 여자들 이상의 그런 속삭임이 들렸다.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다녔다. 하지만 그것은 자유를 빼앗는 행위였다. 어느 날 우리는 시위를 나갔다. LGBT 권리 행진. 그곳에서 우리는 자유를 느꼈다. 사랑은 자유가 구호를 외치며.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니 민지의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민지야, 집으로 와. 내가 그러면 가족이 무너져. 민지는 울면서 거부했다. 엄마, 나 행복해요. 어머니는 행복. 이게 행복이야. 라고 말했다. 그 대화는 길고 고통스러웠다. 결국 어머니는 떠났다. 내 맘대로 해. 하지만 후회할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싸웠다. 지은아, 나 때문에 내 가족도 고통받아. 민지의 말에 나는 너도 마찬가지야. 라고 소리쳤다. 우리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반성의 시간이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 다음 날 화해했다. 미안해. 사랑해.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사회의 정형화된 도덕, 가족의 기대.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했다. 고통은 계속됐다. 민지는 우울증이 심해졌다. 약을 먹으며 버텼다. 나는 그녀를 돌봤다. 민지야, 나 있어. 하지만 나도 지쳤다. 회사에서 해고 위협을 받았다. 이미지 문제야. 상사의 말. 우리는 이사를 했다. 더 작은 원룸으로. 생활은 팍팍했다. 하지만 사랑은 깊어졌다. 지은아, 너만 있으면 돼. 민지의 말에 힘을 얻었다. 하지만 곧 큰 배신이 왔다. 내 친구 하나가 우리를 이용했다. 그녀는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니 우리의 비밀을 팔아넘겼다. 언론에 제보한 거였다. 레즈비언 커플의 고백지라는 기사가 나왔다. 익명이었지만 우리는 알았다. 사회적 반향은 컸다. 네티즌들의 공격. 그런 사람들이 사회를 더럽혀 우리의 SNS는 테러당했다. 민지는 지은아, 끝났어. 라고 울었다. 나는 잔이야. 싸우자. 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가족의 최후 통첩이 왔다. 내 아버지가 지은아, 집으로 와. 아니면 영원히 끊을게. 라고 했다. 민지의 부모도 마찬가지. 민지야, 해외로 가. 이세 삶 살아. 우리는 선택해야 했다. 사랑을 포기할까? 아니면 모든 걸 잃을까? 그날 밤 민지가 말했다. 지은아, 헤어지자. 나 때문에 내 인생 망치기 싫어. 나는 안 돼.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는 짐을 쌌다. 다음 날 민지는 떠났다. 공항으로. 나는 쫓아갔다. 민지야, 가지마. 그녀는 울면서 미안해. 사랑해. 라고 말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걸 보며 나는 무너졌다. 홀로 남은 나는 절망했다. 가족에게 돌아갔다. 지은아, 잘했어. 어머니의 말. 하지만 내 마음은 텅 비었다. 사회의 승리였다. 편견의 승리. 하지만 몇 달 후 민지에게서 편지가 왔다. 지은아, 나 여기서도 너 생각해. 돌아갈게. 그 편지는 희망이었다. 민지가 돌아왔다. 해외 생활은 그녀를 변화시켰다. 지은아, 나 강해졌어. 이제 싸울 수 있어. 우리는 재회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민지야, 왜 떠났어? 그녀는 너를 지키기 위해. 라고 말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했다. LGBT 단체에서 활동하며 사회를 바꾸려 애썼다. 가족도 서서히 변했다. 내 어머니가 지은아, 내 행복이 중요해. 라고 말했다. 민지의 부모도 마찬가지. 하지만 여전히 도전은 있었다. 사회의 편견, 법적 문제.
결혼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였다. 사랑이 이겼어, 민지의 말.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안정된 삶을 찾았다. 민지는 새로운 직장, 나는 프리랜서. 친구들도 돌아왔다. 미안해. 이해 못했어.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야기. 사랑의 대가, 손실과 어둠. 과연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가?